자, 예, 반갑습니다. MBN 골드, 네, 트렌드 선점, 네, 그리고 어떤 시장의 주도주를, 예, 선점하는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저출산 관련 섹터, 특히 이제 중국향 저출산, 매출이 돋보이는 제로투세븐, 그리고 또, 아가방 컴퍼니, 예, 여러, 네,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이월드도 소개해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신저출산 관련 종목들이죠. 네, 그리고 최근에 시장 대비 아주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유아 콘텐츠 관련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년 3월이 예 차기 대권 이제 선거일이니까 앞으로 1년도 안 남았어요. 지금 10개월 안팎으로 좀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정책주를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시리즈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출산도 그냥 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저출산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가 유아 컨텐츠 섹터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셔가지고 또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가지고 한번 관심있게 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오늘 시장은 좀 기분 좋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전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네, 애석하게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건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이후에 재료 노출 또는 실망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좀 가파르게 조정 흐름이 나와줬고 특히 이제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견고했어요. 그리고 근데 다만 이제 전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3대 지수가 아주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좀 전일 좀 과도하게 조정해 나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가 기분 좋게 상승 나왔고 여러가지 여행, 항공,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아 컨텐츠 관련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요. 저는 달릴까 말까 매일매일 매일경제TV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 45분에 달릴까 말까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고고쇼 매주 화요일마다 3시 40분에 방송 출연하고 있습니다. MBN 골드 사이트에서 지금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방송 4시 30분에 하고 있고요. 주말에 만약 특이사항 생기면 주말에도 할 예정이니까 참고만 8시에 일요일 저녁 8시에 할 예정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출산 좀 심각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산하제한 폐지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책이 발효되진 않았지만 지난번에 양회에서부터 중국의 산하제한 폐지 이대로 가다간 2050년도에 미국의 노동인구를 추월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세계 인구 수로 지금 1위잖아요. 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인도에도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산하제한 폐지 가능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책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가장 최대 수혜주는 제가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왜 중국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 두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은 실질적으로 국내 어떤 저출산 관련된 어떤 정책 드라이브의 직접적인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주가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로투세븐은 중국의 이제 공준비책이라는 프리미엄 유아동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했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서 지금 중국 내 매출 1위 수분크림 부분에서는 중국 매출 1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투닷컴 사이트를 통해서 유아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이제 분유에 들어가는 뚜껑이라든지 또 그 안에 필름지들을 납품하고 있는 국내 대표 유아 용품 판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중국 기업 중국 국영기업과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2016년도에 진출해가지고요.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매출 확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 산하 제한 폐지가 나왔을 때 그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채팅창에 적어드릴게요. 일단 이걸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지난번에 제가 두 종목을 짚어드렸죠.
중국 산화제한 폐지 관련된 최대 수혜주. 일단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뭐 그 외에 뭐 2월도 뭐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일단 두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자라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해줬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지난주인가 해가지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는 마찬가지죠. 국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여성 1인당 0.83명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OECD 당연히 회원국 중에 꼴등이고 3년 연속 0명대 출산율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도 물론 강한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에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종목들이 가장 세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분석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삼성출판사,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죠?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된, 제작한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22.96%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상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른 어떤 정책보다는 좀 유아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지금 살짝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15개월째 지금 이제 저출산 관련된 정책이 지금 발효되지 않은 상태고 어떤 계획들은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뭐 저출산 대응에 뭐 4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뭐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또 저출산 관련해서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한다라고만 하지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어떤 저출산 관련해서 어떤 확실한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서 이제 OECD 출산율 꼴찌를 기록했고요.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이 차기 대권 후보자들의 어떤 차기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관련 섹터들은 끊임없이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거기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게 신저출산과 구저출산 지금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국 산화제한 폐지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구와 신으로 나눌 수 있다. 구는 예전에 이제 뭐 아가방 컴퍼니를 비롯해가지고, 뭐 아가방 컴퍼니, 뭐 이월드, 아까 뭐 제로투세븐, 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손오공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유아용 의류, 아이고. 장난감 뭐 이런 것들 왕구 이런 것들 이제 판매하는 데고요. 신은 유아 콘텐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신입니다. 신 저출산 관련 수혜주 요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심이 삼성출판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심이 되는 게 삼성출판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의 지분을 22.9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해서 가장 최대 수혜주다. 아기상어가 이제 전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그 영상에 기록을 했죠. 그리고 여전히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이제 아기상어가 이제 베이비샤크가 방영 중인데 아직도 지금 탑 10 안에 들어가면서 열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OTT 업체들,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에 계속해서 지금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핑크퐁 아기상어에 대한 어떤 플랫폼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어떤 매출도 당연히 고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 스터디가 이제 핑크퐁 아기상어를 이제 제작한 기업인데 스마트 스터디의 대표이사가 이제 김민석 대표이사입니다. 김민석 대표이사인데 김민석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가 삼성출판사예요. 김진용 삼성출판사 대표 아들 장남이 운영하는 데가 스마트 스터디고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김민석 대표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데가 삼성출판사. 삼성출판사가 뭐 도서 출판업 사업도 하고 있고요. 아트박스 아시죠? 뭐 문구 사무용품 판매하고 있는 아트박스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삼성출판사입니다. 그래서 아트박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여파로 어떤 매출이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었지만 다시 코로나가 이제 완화됐을 때 아트박스 매출 또한 당연히 뭐 고정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삼성출판사가 이제 어떤 매출적인 요인보다는 사실상 스마트 스터디랑 직간접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출판사가 이제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차트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삼성출판사를 여기 보면은, 아이고. 네. 화면에 맞게 줄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삼성출판사가 지금 최근에, 예전부터 사실상 이제 삼성출판사는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또 유아 그 아기상어 핑크폰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이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2만원대였던 주가가 최근에 이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지금 120% 이상 가까이 좀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살짝 조정이 나왔다고 한들 고점 대비해서 좀 소폭 조정이 나와준 거지 뭐 실질적으로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저출산 관련된 또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연이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좀 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 뿐입니다. 근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스마트 스터디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스마트 스터디에서는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만약에 스마트 스터디가 뉴욕 증시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그 전에 스마트 스터디일 수밖에 없고, 바로 이제 장난 기업이고 지분 또한 22.9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러면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이제 수혜주도 우리가 연이어서 봐야 되잖아요. 그 종목이 이제 토박스 코리아. 토박스 코리아를 들 수가 있겠고, 토박스 코리아는 근데 사실상 스마트 스터디 관련 종목에서 사실상 빠진 종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스마트 스터디가 저출산 관련된 그 스마트 스터디 핑크폰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재작년에 사실상 이제 그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핑크폰 관련된 최대 수혜주 종목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시장에서는 토박스 코리아가 삼성출판사 다음으로 핑크폰 관련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계약이 이제 만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이 만료됐고, 하지만 토박스 코리아도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유아용 신발이라든지 유아용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확실하게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서는 이제는 그 판권을 계약이 만료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같이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서도 오로라는 종목도 수혜를 받죠. 뭐 신비의 아파트 뭐 관련돼서 최대 수혜주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이 캐릭터 디자인 전문 기업이에요. 그래서 캐릭터를 직접 개발해서 완구로 상품화하는 기업인데, 아기상어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 중에 국내에 이제 아기상어 핑크퐁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 중에 매출로 봤을 때 매출 1위 기업입니다. 어떤 의류나 그리고 그 캐릭터를 상품화했을 때 뭐 신발, 뭐 의류, 뭐 그리고 뭐 왕구 상품화했을 때 그 라이센스를 취득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매출 순위가 높은 기업이 오로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토박스 코리아에서 오로라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근 들어서 또 이제 핑크폰 관련해서 안정적인 수급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종목이 오로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스터디와 TV 애니메이션 이제 핑크퐁 원더스타라고 캐릭터 라이센스를 또다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또 대표적인 핑크퐁 관련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또 핑크퐁 관련된 수혜주 중에서 하나가 이월드. 이 종목도 이제 뭐 코코리따나 이제 그 자사 브랜드를 통해서 이월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구저출산 관련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아동복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가 이제 이랜드 월드입니다. 그래서 이랜드 월드가 지금 대구에 있는 놀이동산인데, 그것 또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소비재 관련 종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지금 9월까지랬나? 네, 그때까지 이제 다 매진이 된 상태인데, 저기 대구에 있는 이랜드 월드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의 어떤 최대 피해 업종이었지만, 서서히 좀 이제 완화가 분명히 들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매출, 회복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아동복 브랜드 이제 코코리따가 핑크퐁 아기상어 라이센스를 취득해가지고요, 의류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드도 사실상 핑크퐁 관련 종목이고, 예.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또, 정치 인물주도 유명하죠. 그래서 대표이사가 이제 박성수 회장이 광주 제1고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또 이낙연 관련된 예전에 정치 인물주이기도 하지만 뭐 그 영향은 뭐 최근에는 뭐 크게 받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핑크퐁 관련해서 아기상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 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여기다 한번 적어 드릴게요. 네. 삼성출판사가 일단 가장 대중. 이거는 뭐 찐이죠. 네, 아들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출판사가 찐이고 삼성과는 무관합니다. 네. 삼성출판사, 토박스코리아는 이미 계약이 만료됐지만 여전히 관련 수혜주로 묶여있다. 다만 예전에 이제 50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되겠죠. 50이 마스크를 팔지 않은 마스크 관련 종목이었잖아요. 토박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핑크퐁 아기상어 라이센스가 끝났지만 여전히 핑크퐁 관련 종목으로 묶여있다. 다만 저출산 관련 수혜주이긴 합니다. 유아동 의류 또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 수혜주이긴 하지만 핑크퐁 관련 아기상어 관련된 수혜주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오로라가 이제 관련된 매출은 최대 1위. 예. 오로라가 그 매출 부분에서는 핑크퐁 라이센스 취득 기업 중에서는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오로라. 그 다음에 이월드 같은 경우가 자회사 코코리따가 아동복 브랜드 코코리따가 관련된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상어 관련된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 종목들로 같이 관심있게 베이비샤크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삼성출판사가 기준이니까 일단 삼성출판사만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이 누가 뭐라 해도 이제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최근에 유아, 또 신저출산 관련된 유아 컨텐츠 관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이 누가 뭐래도 캐리소프트예요. 이미 캐리TV라고 유튜브로 시작했는데, 캐리TV 구독자가 이미 뭐 200만 명을 돌파했고, 뭐 지금 계속해서,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9년도 10월달, 재작년에 이제 기술성장 특례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인기 캐릭터를 활용해서 여러가지 퀴즈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자체 캐릭터인 캐리와 케빈을 활용해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 이제 매출은 일단 캐리TV를 통해서 유튜브 매출 또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또 매출 비중이 이제 컨텐츠 쪽에서 컨텐츠 쪽에서 31%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공연, 이 관련된 그 인기 캐릭터 캐리와 케빈을 활용해서 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그리고 뭐 퀴즈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약간 지금 코로나 여파로 조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대표적인 소비재로 코로나가 좀 안정을 찾았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인 부분도 분명히 개선이 될 겁니다. 근데 캐리소프트 같은 이런 어떤 교육, 이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긴 하지만은 그 신생아 1인당 소비 금액은 계속 급증을 하고 있어요. 저출산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그 신생아 1인당 어떤 뭐 소비 금액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기반으로 한 어떤 브랜드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소프트도 우리가 그 중심의 가장 대표 종목이고, 향후 이제 미국과 동남아에도 확장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캐리소프트의 어떤 캐리와 아까 케빈의 어떤 캐릭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기초 영어 교육 프로그램 헬로캐리도 모바일 앱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영어권 국가를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에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 관련된 수혜주로도 유아용
교육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크게 또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기업 비첸스를 통해서 캐리소프트 단독 VOD 채널을 전국 전역 IPTV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신저출산 관련 종목 중에서 중국의 산하제한 폐지 관련된 또 최대 수혜주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하제한 폐지 관련 나왔을 때도 아까 아가번 컴퍼니 제로투세븐은 중국 내에서 유아용품과 유아의류를 판매하는 기업이고 캐리소프트 또한 중국 전역에서 캐리소프트 단독 VOD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캐리소프트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캐리소프트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 아마 요맘때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종목이 거의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따따블이 상승이 나왔던 건데 7,5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정말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는 최근 시장을 봐볼까요? 4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꼬꾸랐던 시장이고 IT 섹터, 5G, 제약바이오 다 초토화된 시장에서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 특히 캐리소프트를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추세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만 보면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언제 빠졌냐 할 정도로 정말 안정적인 급등 랠리가 연출되고 있고 얘의 상승이 예전과 좀 달라요. 예전에는 삼성출판사가 어떻게 보면은 유아 컨텐츠 관련된 어떤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이 유아 컨텐츠 관련된 상승을 견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오늘 달릴까 말까에서 리뷰했지만 지난주에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대오 AA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얘가 이제 철도 관련된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KTX나 GTX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GTX-D 연장 논의와 그리고 다음 달에 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을 때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대오 에일입니다. 알루미늄 관련해서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근데 최근에 푸른 기술도 물론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얘는 CBDC로 좀 올라갔던 부분이지만 대표적으로 데아티아이나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현대 로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에코마이스터는 거래 정지됐고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예전과 다르게 시장의 어떤 지금 대장주가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뻔히 부산산업, 데아티아이 이런 종목들이 큰 상승을 견인했다면 지금은 최근에 철도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은 대오 AL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철도 관련된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4차 4차 고속철도 그 구축망 철도망 국내 철도망 구축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 대오 에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이 종목이 가장 세게 예전에는 삼성출판사였지만 지금은 캐리소프트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대적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다. 저출산 관련해서도 유아 컨텐츠에서도 캐리소프트가 탄력도 면에서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도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뭐야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애니메이션을 핵심으로 이제 핵심 컨텐츠로 하는 애니플러스 방송 컨텐츠 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대표적인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이겠죠. 당연히 극장판, 애니메이션 배급, 전시 이벤트, 드라마 제작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강합니다. 캐리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가 캐리소프트와 함께 유아 컨텐츠 관련된 상승을 견인했다. 오늘도 폭발적인 상승 나왔죠. 오늘도 19%, 20%가 나왔고 어제도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애니플러스가 유아 컨텐츠 관련 대표 종목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사실상 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치 인물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지금 1,000원대 주식이 거의 지금 5,000원까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4배에서 5배가량 지금 급등 시세가 연출되고 있다.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보면 최근에 시장이 빠졌는데 정말 빠졌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는 사회이사 박종욱 씨가 서울대 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캐리소프트, 애니플러스, 캐리소프트, 삼성출판사 다 유아 컨텐츠, 저출산 관련 수혜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이 손오공 같은 경우도 유아 컨텐츠 쪽으로 조금 묶일 수 있는 부분은 얘가 오늘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BTS 관련된 이제 대표 종목이고 BTS가 오늘 이제 피규어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뭐 이번에 컴백하면서 빌보드 뮤직 워즈 4관왕에 수상하면서 자체 최다 수상 기록을 했고 또 이번에 신곡 버터가 빌보드 1위나 뭐 그래미 수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원래 글로벌 넘버 1이었는데 최근에 2위로 밀려났어요. 글로벌 대표 완구 기업인 마텔이 최대 주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오공의 어떤 앞으로 뭐 국내 완구 부분에서는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고 거기에 지금 제임스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 그리고 지금 마텔 총괄 매니저가 사내이사로 선임됐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OTT 콘텐츠 관련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오공도 그냥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나 끼워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삼성출판사의 번외로 제가 토박스 코리아 하지만 계약은 만료됐기 때문에 얘는 직접적인 수혜주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묶여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파생돼서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서 토박스 코리아 네, 이거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토박스 코리아, 그리고 오로라. 얘가 이젠 핑크퐁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의류업체, 유아 의류, 완구업체, 완구를 판매하는 기업 중에 오로라가 제일 매출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매출 1위. 그리고, 이월드. 얘도 꼬꼬리따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리소프트와 애니플러스가 최근에 유아 콘텐츠 관련해서 가장 큰 상승, 뭐 두세 배, 세 배, 네 배, 다섯 배, 진짜 급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포인트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애니플러스는 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윤석열, 이거 왜 이래? 윤석열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오공도 OTT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몇 종목이야? 근데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오로라, 이월드, 캐리소프트, 애니플러스, 삼성출판사, 손오공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뭐가 대장이고 그 안에 파생으로 이끄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캐리소프트, 애니플러스 요즘에 시대적 흐름이 트렌드가 바뀌어서 예전의 대장주가 계속 대장주는 아니다. 다만 중소형 유아 컨텐츠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손오공까지 말씀드렸었고 중국 산하 제한 폐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기 아가방 컴퍼니와 제로투세븐 거기에 캐리소프트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어떤 같은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이어도 약간씩 결이 달라요. 왜? 삼성출판사는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결이죠. 캐리소프트는 산하 제한 폐지뿐만 아니라 유아 집중적인 유아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애니플러스도 마찬가지고 손오공은 BTS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의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관련 종목들 연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됐죠? 신저출산 관련된 신저출산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총 정리해줬고 핵심을 짚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우왕좌왕 저걸 뭐 토박스 올라간다고 오로라 따라사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의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근하시면 나중에 토박스에서 오로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겠구나. 이월드 또한 남은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관심권에 둬야겠구나. 이월드는 이낙연 관련 종목으로도 묶여있구나. 그리고 이월드는 이랜드 월드가 또 이제 코로나 어떤 소비재 관련해서도 대표적인 이제 놀이동산 관련 수혜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 삼성출판사도 대표적인 아들 기업이 스마트 스터디고 아버지 기업이 삼성출판사다. 거기에 뭐 아트박스를 비롯해가지고 유아 출판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애니플러스나 각 종목들의 특징을 짚어드렸습니다. 이해가 됐다 7번 안됐다 4번 한번 눌러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이해가 됐다 7번 안됐다 4번 한번 눌러볼까요? 네, 자, 이해가 됐다 7번 유아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핵심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요 정도로 하겠고
가입하는 방법들은 다들 아시죠? 엠뱅거즈 사이트에서 가입하시고 정의원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올려주시고요. 지금 정책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 계속 바뀌고 있고요. 그 트렌드를 가장 잘 주는 사람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최근에 CBDC 관련돼서, CBDC 관련해서, 또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여러 종목들, 소개해드렸었는데, 어제는 선인 시스템, 또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관련 종목들 연이은 급등 랠리 이어지고 있고, CBDC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는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선점하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도 우리가 신규 회원님들 오늘 오신 분들 종목 드렸었는데 오늘 매수가 위에서 끝난 종목도 있고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실 분들은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 한번 불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로나님, 예. 베로나님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희정58님, 예. 네. 오늘 VIP 신규 가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최근에 주식은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가고 그날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누가 잘 짚어주는지에 대해서 잘 포인트 짚어보시고,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를 누가 선점해서 5월달, 6월달, 7월달 올해 차기 대권을 1년 앞으로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빅 이벤트를 앞둔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 정책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저와 함께 그 정책, 그리고 또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뭐 CBDC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또 그리고 뭐 IT 섹터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mRNA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큰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유아 컨텐츠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관련 종목들 포인트만 딱 짚고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가입하실 분들은 뭐 엠비엔고드 사이트나 가입 1588-0648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것인 나란 놈은 답은 너다.